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부딪히며 성장해온 거대한 충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갈등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 체계의 역사에서도 깊고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문명들이 만났을 때 의학은 어떻게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공간을 넘어 펼쳐진 문화적 갈등과 의료의 역사적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마주하는 생물학적 질병의 본질은 동일할지라도 그 질병을 해석하고 치유하는 방식은 시대와 지역의 문화적 토양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종교, 철학, 또 정치적 구조 속에서 신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의학은 단순히 기술의 교류를 넘어서 문명 간의 거대한 주도권 싸움과 가치관의 대립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분기점은 중세 십자군 전쟁 시기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와 중동의 이슬람 세계가 격돌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유럽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의학적 자산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질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나 악령의 장난으로 여겨 기도의 기적과 성물 숭배 또 혹은 영혼을 정화한다는 명목의 잔혹한 구마의식에 의존하는 신학 중심의 의학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슬람 세계는 당대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고대 의학의 대가인 갈레노스와 히포크라테스의 문헌을 아랍어로 번역 집대성하고 철저한 임상 관찰과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그리고 고도의 화학적 약물 제조 기술을 결합해서 현대 병원의 시초가 되는 대규모 바마리스탄을 운영하는 등 과학적 의학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문명이 전쟁에서 만났을 때 발생한 의학적 문화 충격은 대단히 격렬했습니다. 당시 이슬람의 대역사학자 이븐 알-아사르 등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슬람 의사들은 종교적 교리에만 매달려 가벼운 종기 환자의 다리를 도끼로 찍어내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의 머리 가죽을 십자로 찍고 소금을 비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서유럽 의사들의 치료 방식을 야만적이고 무지한 행위이다라며 격렬하게 경멸했습니다. 반대로 서유럽인들은 이슬람 의사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외과 수술 도구와 과학적인 약물 처방을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악마의 주술이나 이교도의 위험한 사술로 취급해서 극도의 문화적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교적 적대감과 맞물려 가지고 의학 지식의 융합을 수세기 동안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슬람의 과학적 의학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되어 수용되면서 서유럽이 이제 의학의 암흑기에서 벗어나 근대 의학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시대와 지역에 따른 의료 갈등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산 및 식민지 지배 정책과 결합되어 가지고 더욱 복잡하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서구 세력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근대 과학적 의학을 피식민지인들을 문명화하기 위한 시혜적 도구이자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문화적 도구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군의관과 의사, 선교사들은 식민지 민중의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명목하에 강제적인 격리와 방역 조치를 시행했고 전통적인 치유 방식을 미신, 야만, 또 비위생으로 전면 매도하기도 하며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의 의료 보급은 원주민 사회의 거센 문화적 저항을 유발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많은 부족은 서양 의사들이 주사하는 백신을 자신들의 혈통을 끊거나 영혼을 구속하려는 독약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전통적으로 영적 세계와 신체의 균형을 조율하던 조상 전래의 전통 치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의료 세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격리 수용소는 치유의 공간이 아닌 원주민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수용소로 인식되었고 의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격렬한 권력 투쟁이자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최전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역시 근대화 과정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전통 의학 체계와 급격히 유입된 서양 의학 사이에 극심한 문화적 주도권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그 조선 그리고 근대화 시기의 중국과 일본은 국가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학의 표준을 어느 쪽에 둘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양 의학은 제국주의 세력의 군사적 우위와 함께 과학이라는 강력한 권위를 입증해가면서 국가 제도의 중심을 차지했고 또 수천 년 동안 민중의 건강을 책임져 온 전통 의학, 즉 한의학이나 중의학은 비과학적인 구습으로 치부되어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없애버릴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인간의 신체를 우주 자연의 섭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음양오행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런 철학적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을 특정 장기나 세포, 세균 같은 국소적인 부품의 고장으로 파악하고 이를 절제하거나 박멸하는 기계론적 관점의 서양의학과는 인간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민중은 이 차가운 수술 도구를 몸에 대고 정체불명의 화학약품을 투여하는 서양의학에 심한 문화적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동양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학 논쟁은 단순한
기술적 비교를 넘어서서 서구화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자국의 문화적 자존심과 민족적 정체성을 사수하려는 문화적 갈등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글로벌화가 극치에 달하고 국경을 초월한 인구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역사 속 시대적 지역적 문화 갈등은 대부분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메디컬 센터와 대형 병원이라는 고도의 과학적 공간 내부로 자리를 옮겨 더욱 의료도 세분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의료 현장은 첨단 의학기술의 동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아온 다양한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환자들과 의료진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문화의 최전선 같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적 갈등을 보면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의료 조치의 충돌에서 나타납니다. 즉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성서의 교리를 근거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혈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죠. 이럴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기치와 또 어떻게 하든지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의사의 직업적 법적 의무는 법정과 수술실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의 엄격한 율법을 따르는 무슬림 여성 환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남성 의료진에게 노출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종교적 타락으로 여겨서 여의사 처방만을 고정하거나 진료 자체를 거부하여 긴급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화적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제약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문화와 종교의 갈등은 많습니다. 수많은 캡슐 형태의 알약이나 백신 제조 과정에서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 성분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슬람의 할랄 규정이나 유대교의 코시어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치료 약물 투여를 또 완강히 거부하거나 제약회사들이 종교적 기피 성분을 배제한 대체 약품을 개발해야 하는 또 경제적 문화적 압박을 받는 등 의학의 영역은 끊임없이 문화적 가치 검증대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분야 역시 지역적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가장 깊게 잔존하는 영역입니다. 서구의 근대 정신의학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나 유전적 요인 등 생물학적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약물 치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전통적 공동체에서는 정신적 이상 증세를 조상의 저주, 악령의 빙의 혹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가문의 또 거대한 수치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를 병원에 보내는 대신 주술적 의식에 의존하거나 또 환자를 민간요법 혹은 방치, 격리해서 인권 침해와 치료 시기 상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서양식 정신과 진단 기준이 다양한 문화권 환자들의 독특한 심리적 신체와 증상,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화병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학계 내부의 문화적 반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질병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고장난 생체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평생을 살아오며 형성된 시대적 가치관,
또 지역적 관습,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맥락을 같이 다루는 고도의 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첨단 장비와 데이터만을 앞세워 환자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는 의료는 거부감과 불신을 낳기 쉽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는 과학적 정확성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며 환자의 세계관 속에서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완벽히 갖추어야만 비로소 인류를 향한 진정한 치유의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 열강들은 서양 의학을 문명과 과학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전통 의학을 미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선교사 또 혹은 의사들은 서양 의술의 효과를 통해서 원주민의 종교적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또 개종 및 제국주의의 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도구로도 활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이제 강제격리나 주사행위는 예방과 치유가 아닌 지배 세력의 통제와 독살 이런 음모로 인식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체적 관성과 영적 전통을 무시한 이런 탑다운 방식의 방역에 대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서양 의학이 과학의 베이스 하에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수술 부분이라든지 외상 영역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전통 의학을 하나의 비과학적 이런 좀 후진적 이런 어술로 취급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전통 문화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봅니다. 동양의학이 반드시 전인적이고 서양의학은 반드시 기계적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대체로 동양의학은 정상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우주의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의학이 경험의학이죠. 라고 한다면은 서양의학은 분석하고 균을 발견하고 또 백신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를 개발하고 우리가 서양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서양의학이 지금 현재 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료진이 환자의 그 기술적인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속한 시대적, 지역적, 종교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고 또 존중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다문화 사회의 의료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이런 문화적 역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진단기준은 서구인의 심리 체계를 바탕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문화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독특한 심리적 정세 또 신체적 정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화병 같은 증상을 설명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게 되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인문학적, 문화적 이런 소양을 가르치는 것은 질병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최하위 등급의 의사입니다. 병을 물론 봐야 되지만은 전체 사람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문화적 이런 환경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그 공감과 친절 또 배려 이런 걸 통해서 진료가 되어야 환자가 비로소 만족도 하고 또 빨리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자를 뭐 고장난 기계 수리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사고방식은 아니고 하나의 그 고도의 그 인격체로서 우리가 환자를 대하고 또 이 사람은 인간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거대한 우주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환자에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서 이제 진화되어 온 과정을 보면 종교, 철학, 정치 이런 것과 관련도 있고 특히 과학이 뒷받침돼야만 발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명 간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결국 서로의 그 우수한 부분을 수용하고 또 환자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진료에 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의학이 진보해 왔기 때문에 의학사는 곧 그 갈등을 소통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병이라는 고통은 국경과 시대를 가리지 않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은 인간이 쌓아 올린 시대와 지역의 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이 의료 현장에서 마주칠 때
필요한 것은 과학적 접근 역시 중요하고 또 환자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깊이 공감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력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